매일 아침 생활에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예 나눔의 정호영 대표 모시고 각종 채소에 물 주는 법과 거름 주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각종 채소를 이제 심어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자라고 있는데요. 네. 이 채소들을 물 주는 법이 좀 따로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다르죠. 왜냐하면 모든 생물은 물이 하나의 생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그 식물이 잘 자랄 수도 있고 잘 못 자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 식물을 기르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군요. 네. 이 채소들을 심어놓은 각종 채소들마다 네. 종류마다 물 주는 법이 좀 다른가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계절에 따라서 조금 좀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요즘 같은 여름 시즌에는 어떤가요? 네, 요즘 같이 이제 기온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네. 해가 잘 비쳤을 때, 습도가 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은 비가 온 다음 날이든가 아침에, 이른 아침에 안개가 낀다든가 했을 적에는 습도가 높죠? 네. 그랬을 적에는 식물이 그렇게 잘 자라기도 하지만은 문제점이 또 생기기도 해요. 어떤 문제점이죠? 왜냐하면 식물이 햇볕을 보고 그다음에 그 공기가 습기가 많으면은 잎의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기공이라고 있어요. 네네. 사람의 그 마치 코에 숨 쉬는 것 같이 기공이 있어요. 네. 근데 기공에서는 공기 중에 습도를 빨아들이기도 해요. 그걸 빨아들이고 또 땅 속에서 빨아올린 거름하고, 그걸 갖다가 햇빛에 의해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만들어요.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습도가 높거나 비가 계속 오거나 했을 때는 기공이 닫혀요. 기공이 닫히면은 그러니까 숨을 쉬지를 않죠. 네. 그러니까 기공으로 해가지고서 수분이 바깥으로 나가면은 밑에서 빨아들인 수분이 위로 올라와서 탄소 동화 작용을 잘 하는데 이 기공을 닫혀 있으면 이게 밑에서 빨아올리는 그 수분을 빨아올리는 역할도 잘 하질 않죠. 그 다음에 탄소 동화 작용도 제대로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습도에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날이 가물고 습도가 낮고 할 적에는 되도록이면은 물을 많이 주면 오히려 식물이 덜 자랍니다. 온도가 높고 그다음에 습도가 그러니까 낮았을 경우는 그래 습도가 낮으면은 기공이 열리고 기공이 그러니까 체내에 있는 수분을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양분을 많이 땅에서 있는 수분을 빨아올리죠. 그러고서 이제 탄소 동화를 잘하니까 식물이 그때는 잘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에다가 물을 잘 주면은 식물이 아주 잘 자라게 되죠. 네. 그래야만이 밑에서 빨아올린 수분하고 그다음에 햇빛 호구에서 탄소 동화 작용해서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만들죠. 네. 물을 잘 준다는 거는 어떤 건가요? 물을 잘 준다는 얘기는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 잘 준대요. 필요로 하는 양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건 들리고. 그래서 식물이 그러니까 저녁 같은 경우에는요, 잎이 이게 조금, 수분이 필요로 하는 것 같다 할 때, 그때 물을 주면은 식물이 그대로 다 흡수를 합니다. 네. 근데, 장마가 지고 이제 습도가 높지 않아요? 습도가 높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땅에는 수분이 많죠. 그 다음에 공기는 습도가 높으니까 기공을 열지를 않죠. 네. 그러니까 식물이 그렇게 돼요. 물이 빨아올리지도 않고 그냥 정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이 어떻게 돼요? 식물이 아무리 햇빛이 비친다 하더라도 기공이 안 열리면은 숨을 안 쉬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양분을 제대로 공급을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날씨는 해가 드라이하면서도 땅에 습도가 있고,
그게 아주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업해서 말하자면은 그 날씨에 따라서 땅의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렇죠. 그럼 이제 말씀이네요. 그게 네. 이제 땅의 습도를 조절하는 게 뭐라냐면 사람들이 물을 준다 그러잖아요. 네네. 물을 주는 거죠. 근데 물을 주는 시기도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드라이한 날씨에는 되도록이면은 아침에 물을 주면 굉장히 아주 식물이 아주 달게 잘 받아 먹어요. 아, 드라이한 날씨에는 네. 아침에 물을 주는 게 아침에 좋군요. 물을 주면은 네. 이제 밤에도 좀 드라이하지 않았어요? 네. 낮보다는 그래도 덜 드라이하지만 드라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모가 다 됐어요. 그랬을 때 사람도 배가 고플 적 같아요. 많이 먹고 싶어 하죠. 네. 그와 같이 아침에 해가 뜰 무렵에 물을 주면은요, 식물이 해가 뜨죠, 땅에 물을 주죠. 그러니까 식물이 어때요? 식물은 잘 흡수하죠. 근데 그렇군요. 어떤 분들은 저녁에 물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네, 어떤- 네. 항상 저녁에 물을 주는 시간이 게 좋은 없으니까 줄 저녁에 알고 물을 주는 있었거든요. 분도 예, 그런 분들도 물론 그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거보다는 되도록이면은 아침에 물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그러니까 뭐 1시나 2시경에 그때 네.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는 것도 좋기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 식물이 우리가 물을 줬을 때 얼마 흡수하냐면 30%밖에 흡수를 못해요. 그 나머지는 뭐냐면 전부 다 증발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침 일찍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저녁에 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그러니까 물도 세이브할 수 있고 식물이 필요할 때 주는 수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조할 때는 특별히 아침에 물을 주라는 그렇죠. 조언을 네, 네. 하시는군요. 그럼 아침에 물을 주면은 그 땅이 젖어 있으니까 뿌리가 양분을 잘 빨아올리고 해가 어떻게 있습니까? 해가 비치니까 탄소 동화작용이 잘 되죠. 네. 그다음에 낮에는 이제 기공이 열리니까 각 기관에다가 그 양분을 갖다 다 저장을 하죠. 네. 그래 한 예로다가 이제 금년에는요, 마켓이나 이런 데 가서 그 토마토 묘종이나 고추나 오이 묘종을 사려니까 벌써 다 없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토마토, 고추, 오이 묘종을 많이 사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토마토가 아마 집에서 이제 계속 어떤 분은 토마토가 열린 분도 있고. 아, 벌써요? 네. 어떤 분은 이제 꽃이 피고 어떤 분은 이제 지금 이제 막 자라고 있는 과정인데, 하나의 토마토 예를 든다면요. 토마토를 갖다가 빨리 익고 토마토를 시럽에 잘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방법,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토마토 원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토마토 원 줄기에 곁가지가 나오는 게 있어요. 네. 옆에서 이렇게 새순이 나와요. 서순은 다 따버리는 게 좋습니다. 아, 도마도의 곁가지들은 네, 다 곁순이 따버려라. 곁순이 나오는 거. 네. 근데 토마토가 그러면 꽃은 어디서 피냐? 원 줄기에서 그러니까 꽃이 나와서 열려요. 네. 근데 이제 잎하고 줄기하고 잎자루, 잎이 있는 그 자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서 나오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그 눈이에요. 그 눈이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눈이 여러 개이면은요. 토마토는 많이 열리는데 네. 익지를 않아요. 아, 그렇군요. 익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다 따면은요. 빨리 익어요. 아. 빨리 익으면서 토마토가 굉장히 시력에 더 실한 토마토가 자기 맺힐 품종이 수 가지고 있다. 있는 그 네. 모양대로 그대로 나올 수 있는데 옆에 측지가 많이 있잖아요. 네. 토마토는 많이 열린다 하더라도 모양도 시원치 않구나. 작고 그다음에 익는 시기가 굉장히 늦어요. 그러기 때문에 곁가지를 쳐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군요. 곁까지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거름 주는 법인데요. 그렇죠. 거름. 이 거름은요, 식물이 필요할 적에, 자랄 적에는 질소분이 필요로 해요. 네. 그래서 비료 중에는 질소, 인산, 가리가 3대 요소입니다. 네. 그 세 가지는 꼭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량 원소가 있는데 미량 원소는 16개 원소가 굉장히 뭐 철분서부터 유황서부터 인까지 모든 게 마그네슘부터 다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물론 다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묘를 사다 심어가지고 씨 뿌려가지고 자라는 과정에는 자라게 하는 과정은 질소 성분이 꼭 역할을 해요. 질소 성분이 없으면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 성분을 많이 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죠. 네. 그래서- 이 채소를 기를 때는 어떤 비료들이 좋은가요? 이제 우리가 채소 중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날 수 있어요. 잎 채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열매 채소가 있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잎을 먹는 가지는 물론 이제 그 질소분이 많아야 잎이 넓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잎이 넓은 저기인데 질소분만 있으면 어떤 문제냐면 질소분만 주면은 그러니까 잘 그 상추나 이런 게 쑥갓이 맛이 없어요. 네. 그 식물이 맛을 내는 거는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성분이 있어요. 생화학 성분이 있어요. 그 생화학 성분에 의해서 향내도 내고 맛도 내는데 만약 질소주만 많이 주고 다른 미량원소가 없고 그러면은 맛이 떨어집니다. 가장 그렇군요. 이상적으로다가 우리가 맛을 낼 수 있고 꽃도 낼 수 있고 열매도 잘 맺힐 수 있는 게 뭐냐? 사실은 닭똥이에요. 또 우리 이제 그 너스리나 그랬지 이런 데 가면은 닭똥 그 치킨 매뉴얼이라고 있어요. 아, 치킨 매뉴얼이 있는데 그 왜 그 치킨 매뉴얼이 좋으냐? 옛날 한국 같아서는 뭐냐면은 깻목 있지 않습니까? 네. 깻목을 갖다가 해가지고서 조그만 밭 같은 데는 깻목을 썩혀가지고 깻목을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땅에다 뿌려가지고 줘요. 근데 그러면 깻목이 왜 좋냐? 그러냐면 모든 씨앗은요,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꽃이 펴가지고 그 손을 갖다 모르다 펴요. 씨앗으로다가 다음 손이 퍼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한 필요로 하는 양분은 뭐하냐면 땅에서 있는 모든 양분은 미량원소나 이런 걸 다 흡수해가지고 네. 어디다 두면 열매에다가 씨앗에다가 그렇군요. 저장을 해요. 그러면 저장을 하는데 우리가 깻목을 어떠냐면 기름만 짜서 빼먹지 그 외에 양분 거기 그대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미량원소. 예. 근데 그걸 갖다가 땅에다 주면은 식물이 어떻게 했어요? 식물이 필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깻목이나 그와 같이 그 닭똥 같은 데다 썩힌 데다가 기른 식물은요, 향도 있고, 잎도 크고, 맛도 있고, 아주 좋죠. 직접 거름을 만들 수도 있군요. 거름을 만드는 방법은요, 네. 집에 혹시 이제 못 쓰는 이런 큰 이제 통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이 새지 않는 통에다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닭똥이 파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말려가지고요. 그걸 드라이해서 가루로 한다면 가루예요. 네.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넣고요. 조금 물을 부읍니다. 물을 부으면 그게 어떤 상태냐면 그게 이제 젖지 않아요. 축축해지잖아요. 물을 많이 부어도 되긴 하는데요. 그 닭똥이 발효가 돼야 돼요. 곰팡이가 들어가가지고 그게 썩어야 돼요. 모든 식물은 뿌리를 갖다가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할 적에요. 박테리아가 아니면 박테리아가 그 닭똥이나 이런 거름을 갖다 썩히지 않으면요. 식물이 흡수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썩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효소라고 그래요. 한국에 요즘 한참 효소 얘기 많이 하죠. 네네. 그건 왜냐하면 몸에 좋다는. 네, 몸에 좋다는 하시죠. 그건 왜냐하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효소 작용에서 모든 미량원소 같은 게 전부 다 효소에 의해서 그게 녹아져요. 네. 그러니까 사람도 효소를 먹으면 빨리 소화가 된다는 이유는 그 장에서 바로 흡수할 수 있어요. 근데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녹아져 있는 음식을 뿌리에서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양분을 하기 때문에 효소 발효, 즉 발효라는 얘기는 썩는 과정이에요. 썩은 데다가 물을 조금 부으면 이제 곰팡이 나지고 이제 썩잖아요. 네. 근데 다 썩은 다음에 요즘 같은 것처럼 한 2주 정도만 되면 완전히 다 썩어요. 그거를 흙에다가 섞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거기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흙에다 섞은 물을 갖다 부어요. 물을 얼마 부냐면 물을 많이 부어도 좋고 부어도 좋기도 좋지만 그렇게 썩은 물에다 물을 부으면 물이 물이 거름을 거름이 갖게 됐죠. 네. 되는군요. 그걸 갖다가 이제 퍼다 물을 주면은요. 예. 식물이 어떻게 돼요? 바로 흡수하죠.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자란 건 잎도 크고 줄기도 튼튼하고 꽃도 화색도 좋고 또 그다음에 열매도 잘 물리고 그다음에 우리 신체에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량원소가 착분이 있으니까 예.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 냄새가 네, 굉장할 것 참 같은데요. 잘 말씀하셨어요. 네. 어렸을 때 시골 가면 네, 맞아요. 냄새. 참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런데 틀림없이 그때는 뭐냐면 그 비닐이나 뚜껑을 해서 꼭 봉었어요. 아, 네. 봉었으면 거기에 저런 파리도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모기나 이런 게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 좋습니다. 꼭 헌 다음에는 꼭 쓴 다음에는 꼭 막아놓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땅을 이렇게 심어진 도마도나 이제 심어진 데 약간 이렇게 조금 긁어내고요. 거기다가 닭똥이나 이런 걸 갖다 한번 가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꼭 흙을 약간 덮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냥 뿌린데도 네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증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물을 준다 하더라도 그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다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위에다 흙을 덮어주면은 발효작용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다음에 물을 덜 증발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원예 나눔의 정호영 대표님 모시고요. 각종 채소에 물 주는 법과 거름 주는 법 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호영 대표님 매주 클래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세한 정보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요즘은 이제 국화 재배에 대한 걸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국화 재배인데 국화에는 대국이 있고 꽃이 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다음에 꽃이 작은 걸 가지고 본사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뭐냐면은 본사이를 해요. 그래서 오늘도 본사이를 한 10개 갖다 놓아주고, 요 전번에는 본사를 한 20개 갖다 이렇게 놓아줘가지고, 집에서 길러가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직접, 그러니까, 이 선에 대한 게 있거든요. 네. 본사에는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네. 줄기의 선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오늘 했습니다. 네. 무슨 요일 몇 시쯤 하시나요? 문화회관에서요. 매주 토요일, 그러니까 10시서부터, 그러니까 12시까지 이렇게 합니다. 네. 이 원예 나눔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847-530-1714로 연락드리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뿌리는 즐거움에서 키우고 나누는 기쁨까지 원예 나눔의 정호영 대표와 함께 다양한 각종 채소에 물 주는 법과 또 거름 주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정호영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예 나눔의 정호영 대표였습니다. 예,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원예 나눔의 정호용 대표와 함께 각종 채소 작물의 물주기와 거름주기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씨 뿌리는 즐거움에서부터 나누는 기쁨까지 원예 나눔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매주 토요일 문화회관에서 강의가 계속되고 있으니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원예 나눔 정호용 대표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847-530-1714, 847-530-1714, 원예 나눔의 정호용 대표에게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다양한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정보는 FM 95.9와 AM 1330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 AM 1330 KR.com과 스마트폰 앱 구글 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K라디오 1330으로 검색하시면 라디오 정보 재방송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애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6일 목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